우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의 중심,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 꿈꿨던 그 우주 있잖아요. 순수한 탐험과 미지의 세계. 그게 이제는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꿈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새로운 우주 경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짜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걸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 올드 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요,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막 경쟁했잖아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뉴 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민간 기업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수익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폭발적인 혁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의 무게중심도 확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로켓 쏘고 위성 만드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인프라, 이걸 백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바로 서비스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리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35년 전망치를 보면 이 서비스, 즉 리치 분야가 인프라를 그냥 압도해버리죠. 이게 바로 미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게임 체인저, 스페이스X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했길래 우주 경제의 판도를 180도 뒤집어 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왼쪽을 좀 보세요. 진짜 까마득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뭔가를 쏘아 올리는 비용은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1kg 보내는데 수만 달러씩 했으니까요. 이러니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몇몇 강대국들만의 리그일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진입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이 혁신 하나로 발사 비용이 무려 90%가 줄어듭니다. 90%요? 이건 그냥 돈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주로 가는 문턱 자체를 없애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걸어온 길이 곧 뉴 스페이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에 민간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린 펠컨 1부터 지금의 주력 발사체인 펠컨 9, 그리고 엄청난 수송 능력을 보여준 펠컨 헤비까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래의 게임 체인저, 바로 스타쉽. 이게 나오면요, 지금 비용에서 또다시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시장은 이미 이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IPO, 이게 아마 사우디 아람코 이후 역대급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니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한 회사가 상장하는 걸 넘어서 이제 우주 경제 시대가 진짜로 시작됐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로 가는 길이 아주 싸고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놀라운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우주 제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섞일 때 대류 현상이 생기는데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완벽한 구조의 신소재, 예를 들면 초고순도 광섬유나 신약 개발에 필요한 완벽한 단백질 결정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저렇게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이 사실은 첨단 소재를 만들고 난치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공장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주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과거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삶에 퍼지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이 우주 서비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어쩌면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거대한 기술 혁명,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이니까 당연히 각국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 대한민국에도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카사아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우주 정책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예산안을 뜯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체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우주수송, 즉 우리 힘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생태계 조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도 독자적인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을 키워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우주 경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그림자를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스피어라든지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 꼭 필요한 첨단 금속을 만드는 HVM, 그리고 초소형 위성과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강자인 나라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보고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면의 그림자,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우주 산업은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작은 실수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실패하면 기업 가치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전이나 기술력만큼이나 과거에 성공적으로 발사해본 경험, 이걸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올인하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촉발한 발사 비용의 혁신이 우주 제조, 우주 데이터, 그리고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수많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우주 시대에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기회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